나는 그날 내 해변 별장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다. 며느리 지은이가 소파에 기대어 와인을 마시며 나를 노려보는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늙은 기생충. 여기 내 자리 없어. 그냥 사라져.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다. 30년간 쌓아온 가족, 남편의 죽음 후 홀로 지켜온 재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희생한 나의 삶이 한마디 말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그 별장은 내 것이었고 내가 직접 지은 곳이었으니까. 남편과 함께 꿈꾸던 은퇴 생활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아들 승준이는 그 자리에 없었다. 출장 중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지은이 편이었다. 결혼한 지 5년, 처음에는 착한 척하던 지은이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어머님, 항상 존경해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시선은 변했다. 나를 유산 상속자로 보는 눈빛, 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태도. 나는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가족 화목이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그날의 모욕은 달랐다. 나는 별장으로 향한 이유가 있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고 암초기 진단을 받았다. 아들에게 말하려고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광경이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그 말을 내뱉었다. 어머님,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승준 오빠가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 집이니까. 그녀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찌르는 소리로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하는가? 남편이 죽은 후 나는 홀로 살았고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대학 학비, 결혼 비용, 심지어 그 별장까지. 그런데 이제 나는 기생충인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기생충. 나 같은 사람이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 재산을 불린 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암 진단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의사는 초기라 치료 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였다. 지은이의 그 말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깨우쳤다. 임랭 콩큐도옥 AI.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 참음이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참아야 해.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니, 아직 복수를 계획한 건 아니었다. 그냥 내 재산을 확인하려고. 별장은 내 명의였다. 승준이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아직 넘기지 않았다. 변호사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관찰해야 했다. 지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약점이 뭐인지. 지은이는 성공한 마케터였다. 대기업에서 일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한 삶으로 가득했다. 행복한 부부 사진, 룩수스 여행, 그리고 나를 언급한 적 없는 가족 이야기.
나는 그녀의 게시물을 하나씩 훑었다. 그 속에 숨겨진 균열을 찾으려. 그녀가 친구들과의 파티 사진을 올릴 때 나는 댓글을 보았다. 지은 언니, 별장 너무 좋아요. 그 댓글 아래 그녀의 답, 우리 집이야. 언제든 와, 우리 집.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미 그 별장을 자기 것으로 여겼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별장에 갔었어. 지은이가 나는 말을 삼켰다. 아, 엄마. 지은이가 피곤해서 쉬러 갔대. 이해해줘.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해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알았어. 승준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도 그녀 편이구나. 이제 내가 혼자라는 걸 확인했다. 그 후 몇 주, 나는 일상을 유지했다. 학교에서 퇴직한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았다. 손님들과 대화하며 지은이 같은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웃으며 살아가지만 뒤로는 계산적이었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심리학 서적, 법률책, 트라우마 후 성장이라는 책에서 읽었다. 고통은 사람을 바꾼다. 나는 바뀌고 있었다. 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지은이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해. 지은이의 약점은 명예였다. 그녀는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 페미니스트로 자처하며 여성 권익을 외쳤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나를 늙은 기생충이라고 불렀다. 그 모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녀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정말 페미니스트세요? 가족 내 여성차별은 어때요? 그녀는 즉시 삭제했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녀가 더 깊이 빠지길. 아들은 여전히 무심했다. 엄마, 건강은 어때? 물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괜찮아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세웠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그녀의 삶을 무너뜨릴 거야. 나는 치료를 받으며 지내는 동안 지은이의 일상을 추적했다. 그녀의 회사 동료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카페 손님 중 하나가 그녀의 부서원이었다. 지은 씨. 아, 야심차죠. 항상 최고가 되려 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심. 그게 그녀의 동력이었다. 하지만 야심은 약점이기도 하다. 너무 서두르면 실수한다. 암치료는 고통스러웠다. 화학요법 후 구토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 고통을 견뎌야 해. 돼? 복수를 위해. 그 모욕을 잊지 않기 위해. 지은이의 그 말, 늙은 기생충기 내 귀에 맴돌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임랭 나 독이었다. 이제 나는 말해야 했다. 하지만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는 별장 관리인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며느님께서 자주 오세요? 친구분들과 파티를 하시고 관리인의 말에 나는 그래? 청소는 잘해. 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항상 지저분해요. 술병이 여기저기. 그 말을 듣고 나는 사진을 요청했다. 관리인이 몰래 찍어보낸 사진들. 별장이 엉망이었다. 내 꿈의 공간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모습. 그 사진을 보며 나는 분노를 느꼈지만 참았다. 증거로 쓸 거니까.
아들과의 관계도 변했다. 그는 가끔 전화했지만 나는 차갑게 대했다. 엄마, 왜 그래? 그는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는 이미 선택했어. 지은이 편을. 결혼 후 그는 점점 나를 멀리했다. 지은이가 어머님은 구시대 사람이야 라고 속삭였을 테니까. 나는 그걸 알았다. 그녀의 조작. 어느 날 지은이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소셜미디어에서 알았다. 그녀의 게시물에 논란이 생겼다. 여성 동료를 비하하는 댓글을 실수로 올린 거였다. 그런 여자들은 승진 못해 삭제했지만 스크린샷이 돌았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걸 퍼뜨렸다. 아니, 직접은 아니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힌트를 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람이 페미니스트라고 중얼거렸다. 곧 댓글이 쏟아졌다. 지은이는 불안해졌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노회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올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봤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그녀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다. 아들에게서 들었다. 지은이가 요즘 피곤해. 회사 일 때문에 나는 그러니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웃었다. 내가 선택한 여자야. 치료 중 나는 도두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그녀를 무너뜨리면 아들도 아플 텐데. 하지만 그 순간 별장의 사진을 다시 봤다. 그녀의 웃는 얼굴, 내 공간을 더럽히는 모습. 아니, 멈출 수 없어.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복수는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일은 존엄을. 나는 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호사에게 별장 회수 절차를 물었다. 임대 계약이 없으면 불법 점유예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그녀의 명예를 더 흔들어야 했다. 그녀가 회사에서 승진 후보였다. 나는 그 정보를 손님에게서 들었다. 그래서 익명으로 회사 HR에 제보했다. 지은 씨의 소셜미디어 논란, 아세요? 증거 스크린샷 첨부. 그 제보 후 그녀의 승진은 취소됐다.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는 집에 틀어박혔다.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지은이가 우울해. 좀 와줄래? 나는 바빠라고 거절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그녀가 느끼는 거야? 모욕의 맛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변했다. 거울 속 내 눈빛이 차가워졌다. 친구들이 요즘 달라졌어 라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삶이 그렇지.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암 때문에. 아니, 잃어버린 나 자신 때문에. 복수는 나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더 아파야 했으니까. 지은이가 반격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마가 나를 미워해 라고 말했다. 아들은 나에게 왔다. 엄마, 왜 그래? 지은이가 뭐 잘못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알아. 그는 화를 냈다. 엄마, 너무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도 적이구나. 복수가 깊어질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지은이는 똑똑했다. 단순한 모욕으로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회복하려 애썼다. 새로운 게시물로 강한 여성이 되오라고 올리며 지지자를 모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녀의 과거. 카페 손님 중 그녀의 대학 동창이 있었다. 지은이. 아, 야심만만했지? 남자친구 뺏기기로 유명했어. 그 말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과거 연애사, 아들과 만나기 전 그녀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옛 게시물을 뒤졌다. 삭제된 사진, 하지만 캐시가 남아 있었다. 그녀와 그 남자의 여행 사진. 나는 그걸 이용했다. 아니, 직접 보내진 않았다. 대신 아들의 친구에게 힌트를 줬다. 승준이 부인, 과거가 깨끗한가? 그 친구가 아들에게 말할 거라 믿었다. 곧 아들의 태도가 변했다. 엄마, 지은이 과거에 대해 알아? 그는 물었다. 나는 모르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지은이는 불안해졌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과거는 과거예요 라고 올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과의 싸움이 잦아졌다. 나는 그걸 관리인에게서 들었다. 별장에서 다툼 소리가 났다고. 며느님께서 울어요. 좋았어. 나는 생각했다. 이제 그녀가 고통받는 차례야. 치료는 계속됐다. 의사는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했지만 나는 피곤했다. 복수가 내 에너지를 소모했다. 밤에 나는 도두했다. 이게 맞아? 나도 괴물이 돼가. 하지만 그날의 모욕을 떠올렸다. 늙은 기생충 그 말은 나를 바꿨다. 임랭은 나를 죽였다. 이제 행동이 나를 살린다. 나는 별장 회수를 시작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냈다. 불법 점유 통지서. 지은이는 놀랐다. 아들에게 어머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아들은 나에게 왔다. 엄마, 별장 왜 그래? 우리 거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거야. 너희가 더럽혔어. 그는 충격받았다. 엄마. 지은이가 직접 왔다. 카페로. 어머님, 오해예요. 그날 실수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연기야. 실수. 기생충이라고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반격을 준비 중이었다. 그녀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시어머니의 학대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가족 내 괴롭힘, 어떻게 이겨낼까? 지지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힘내세요. 나는 그걸 보고 웃었다. 똑똑해. 하지만 증거가 없어. 나는 익명으로 반박했다. 증거 있어? 논란이 커졌다. 그녀의 이미지가 더 흔들렸다. 회사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해고 위기. 나는 지켜봤다. 그녀가 무너지는 걸. 하지만 나도 지쳤다. 암이 재발할까 두려웠다. 멈춰야 해. 하지만 아니야. 그녀가 나를 파괴하려 했으니까. 아들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그는 엄마, 왜 지은이를 괴롭혀? 라고 소리쳤다. 나는 내가 선택했어 라고 대답했다. 그는 떠났다. 홀로 남은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외로워. 하지만 필요해. 지은이가 병원에 왔다. 내 치료를 알았는지.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계산적이었다. 나는 나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포기 안 해. 이제 복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은이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소셜미디어 논란 때문. 그녀의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다. 가짜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나는 그 과정을 지켜봤다. 그녀의 게시물이 사라졌다. 프로필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아들은 이혼을 고려 중이었다. 엄마, 지은이 과거가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을 느꼈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내 고통을 달래줬다.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내 건강. 치료 부작용으로 불면이 심해졌다.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지은이가 웃으며 나를 밀어내는 꿈시 깨어나면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나야. 복수가 나를 변형시켰다. 더 이상 착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nen해졌다. 지은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별장 열쇠를 들고 어머님, 돌려줄게요. 제발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 아니, 그녀는 여전히 똑똑했다. 녹음할지도 몰라. 나는 받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류는 이미 제출됐다. 별장 회수 소송. 소송 과정에서 그녀의 과거가 드러났다. 변호사가 불륜 증거를 제출했다. 점유권 분쟁 중 도덕적 문제 법정에서 그녀는 울었다. 오해해요. 하지만 판사는 증거가 명확해라고 했다. 별장은 내게 돌아왔다. 지은이는 파괴됐다. 이혼 서류가 왔다. 아들이 보냈다. 엄마, 끝났어. 나는 미안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만족했다. 그녀가 느낀 고통, 내 모욕의 100배. 하지만 나도 잃었다. 아들. 그는 엄마, 너 때문에 라고 말했다. 관계가 끊어졌다. 홀로 별장에 갔다. 청소하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빈 집, 빈 마음. 지은이가 마지막 반격했다. 그녀는 미디어에 시어머니의 복수 이야기를 팔았다. 익명으로. 하지만 나는 대비했다. 내 증거로 반박.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 남편, 명예. 나는 지켜봤다. 하지만 밤에 나는 물었다. 이게 오라? 약 952. FILO. 별장이 돌아온 후 나는 그곳에서 지냈다. 바다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지은이의 모욕이 시작이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내 안의 빈자리가 컸다. 아들이 연락 안 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너 너무 변했어. 지은이는 새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소셜미디어 복귀. 하지만 낙인이 남았다. 그녀의 게시물에 복수당한 여자 댓글. 그녀는 포기했다. 사라졌다. 나는 치료를 끝냈다. 암은 완치됐다. 하지만 정신은? 복수가 나를 구했지만 파괴도 했다. 나는 일기를 불태웠다. 증거를 없앴다. 어느 날 아들이 왔다. 엄마, 용서하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두려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는 갔다. 지은이를 우연히 봤다. 거리에서. 그녀는 초췌했다. 나를 보자 피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이미 끝났으니까.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했다. 그녀처럼 됐어? 모욕받고 복수하고 모든 게 끝난 후 별장에서 홀로 앉아 바다를 봤다. 바람이 차가웠다. 지은이의 삶은 무너졌고 아들은 멀어졌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 승리는 어떤 맛인가? 내 손에 남은 건 빈 껍데기뿐. 복수가 나를 구했나, 잃게 했나? 그 질문이 영원히 남는다. 과연 나는 아직 인간인가?